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황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3천선을 좀 잘 지켜줬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조금 키웠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들어가면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코스피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도 여전히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사실 개장했을 때 마이너스 2%대까지도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의 하방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래도 양회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 소비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력 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친환경,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소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관심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에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좀 그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쪽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들 좀 많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좀 오른 게 이제 뭐 은행주들, 그다음 뭐 백신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요런 애들, 그다음 준비디오 이런 원격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스트리밍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때 적어도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봐야 되고,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특히나 더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적어도 확인을 하시고 장을 열어야 되고, 10시 반에는 이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중국 증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좀 얻어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실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런 좀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고객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만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신용이랑 미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B2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증시자금이 10에서 15조가 나갔고 은행에 다시 30조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금이 좀 유출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유가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 또 특집도 여러 가지를 찍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뭐 그 관련된 영상을 또 주말 내에 최대한 좀 찍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가,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곡물 이런 쪽 있잖아요. 뭐 철강 쪽으로는 이제 뭐 금속과 비철금속 쪽으로 나뉠 거고, 그쵸? 유가 요런 쪽, 제가 롯데케미칼 요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호석유, 대한유화 요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이오, 뭐 이제 조비 경로 요런 애들도 보셔야 되고, 뭐 좀 이제 제품 쪽으로 간다면 이제 CJ 제일제당 쪽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좀 빠르게 조금 반응이 나오는 거는 요 종목 상담도 한번 해드렸던 건데, 팜스토리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이 좀 반응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서울식품 요런 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좀 그 밑에 가벼운 애들 중에서 조금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합심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잡히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페노션과 여기 종목명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페노션과 이런 이 페노션, 이게 HMM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였거든요. 페노션, HMM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SCFI 지수는 떨어졌는데 이 BDI 지수라고 해서 발틱 지수, 발틱 운행 지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노션을 기점으로 좀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페노션 가면 대한해운 이런 거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HMM 이런 SCFI 지수가 올라갔다 좀 꺾였다가 올라갔다 좀 꺾이고 있는데 어쨌든 유지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진단키트 특집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수혜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거면은 이제 보험주 그리고 이제 이런 KB금융 요런 애들 말씀드렸잖아요. DB손해보험 요런 애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생명보험도 그렇고 손해보험도 그렇고 코로나19 특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 당연히 병원을 안 가니까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 자동차를 끌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좀 보험금 지급이 나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통상적으로 금융주 그 금융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은행주랑 보험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뭐 워낙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마 아실 거고 뭐 한원 시스템, 기아차 요런 애들도 이제 2차 전지 애들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같이 움직였고 뭐 대한유화 요런 애들, 금호석유 이런 애들 뭐 마찬가지고 화재 요것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뭐 석유 관련된 부분이죠.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세계,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좀 기대감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현대제철 뭐 포스코랑 같이 가는 거고 또 이제 강원랜드나 이런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SOL 이런 거는 유가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고 그래서 거의 제가 최근에 좀 강조해드리고 짚어드렸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요. 네이버나 이제 이 SKC 이런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특히나 해상풍력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S 윈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수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도 근시일 내에 한번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해상풍력은 제가 이제 특집에서도 좀 찍었었지만 굉장히 그 특집을 찍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이 그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맥점을 잘 잡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 전반적인 흐름들 나쁘지 않았는데 뭐 비기트 이런 거 좀 조정 나왔고요. 그다음 오리온 이런 애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항공우주가 은근슬쩍 지금 좀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우주 쪽이 이제 60선 테스트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들 가져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하락한 애들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설주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한번 또 이제 자리를 좀 잡아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다음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많이 올라갔죠. 제가 5G 특집을 또 3, 4일 정도 전에 찍었는데 저는 뭐 이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5G가 그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 제가 잘 정리해놨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그와 관련된 수주들도 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라든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 그리고 제가 5G 쪽은 계속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쭉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올라가게 되면 일단 흐름을 못 잡았으면 사실 이제 잡기가 좀 힘들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뭐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흐름들을 좀 잡아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매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한 운용기간 일단 길게 잡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하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오르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정리하고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기간을 길게 잡고 접근을 하되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HLB 관련된 그룹주들은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LB세미콘 이런 것도 5G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코스닥을 휩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YG 엔터 요런 애들 엔터주들도 사실 그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백신이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시장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 엔터 쪽도 수혜를 좀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도 이제 뭐 6%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임플란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두 개를 보시는 걸 말씀 좀 드렸고, 얘네들을 보시는 이유는 일단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좀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임플란트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고령화 사회가 많이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에 조금 코로나19일 때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걸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면은 그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뭐 엑세스바이오 또 모처럼 또 양봉 나와줬고요. 진단키트들은 제가 뭐 이미 특집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오 이런 것들도 다 그쪽이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좀 조정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조정 나오고 있고,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 정도 이제 맥점을 좀 잡아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MO 관련된 종목군들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정치 테마라든지 그런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요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가 쪽은 뭐 이제 SK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뭐 금호석유, 그 다음 대한유화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구리 쪽으로는 이제 풍산, 고려아연 이런 건데, 만약에 나는 좀 탄력 있고 좀 이제 빠른 걸 좋아한다면 대창이나 뭐 이구산업 이런 것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팜스토리, 뭐 CJ제일제당 이런 것들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까지 같이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비, 경농, 뭐 인바이오, 노무바이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괜찮으신 거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철강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뭐 이제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기본 베이스로 까시고,
좀 뭐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코 관련된 뭐 포스코 강판이나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세아베스틸도 나쁘지가 않아요. 특수강 쪽에서 좋아요. 세아베스틸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 나쁘지가 않고, 이제 뭐 소형으로 가면 이제 문배철강이나 이런 것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오늘 어제자 2대1 방송을 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원자재를 봐야 되느냐, 왜 원자재를 보는 게 좋으냐, 첫 번째 그 이유가, 일단은 그 모든 원자재가 지금 강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재라는 거는 일단은 물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원자재가 지금 좋아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퍼, 구리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그다음 철강 이런 것들은 다 경기 민감이에요. 경기 민감. 그러니까 그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뭐 2100조 관련된 부양책 뭐 밀어붙이면 분명 될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런 경제 성장 쪽으로 좀 기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또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움직여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뭐 티플렉스 이런 것들이 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저는 코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엔 이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에서 이제 CBDC를 밀고 있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이런 기준 통화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화폐 관련된 부분들, 한네트, 뭐 K사인, KCS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요거랑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 심리 확대죠. 소비 심리 확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뭐 이것도 근시일 내에 좀 찍었었던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런 것들은,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요런 애들 뭐 이마트 정도까지 넣으면 되는데, 이마트는 좀 약간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이제 급등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카지노주가 지금 여행, 그다음 항공, 이런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았는데 얘네는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후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따라간다면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까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라든지 그런 거고, 의류는 뭐 많죠. 뭐 그래서 그런 애들 좀 같이 소비 심리 확대에 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하이테진로 같은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주류 쪽까지 해가지고 요런 애들 쪽 또 관심 있으시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조금 견조하게 버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융주를 보셔야겠죠. 금융,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이랑 이제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 이건 이제 생보, 손보 상관없어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은행주 중에서 좀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주은행은 이제 신한금융지주의 그 영향을 받잖아요. 자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제주은행이 사실 이제 매각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신한은 그 이제 얘네들이 투뱅크예요. 투뱅크 체제인데, 투뱅크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주은행이 일반 좀 큰 저축은행보다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얘네를 갖고 있어도 조금 뭐 제주도나 요런 부분에서 원래 좀 수익이 잘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제주도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매출이 좀 줄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쪽으로 하자니 그쪽으로 신한은행으로 이제 지점으로 바꾸자니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은행들 요런 데에서 이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데 좀 팔아보자니 그것도 이제 반응이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 쪽을 들고 가는 게 나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각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 사이에서도 특히 은행주에서도 좀 얘는 좀 독특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마 매각설이 계속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매각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애들은 요런 애들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뭐 양이 끝나고 이제 그게 있죠. 그 옵션 만기일이 3월 11일인데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방향성이 좀 잡히면 분명히 이제 삼전이나 반도체도 빅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지금 대기예요. 대기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요런 애들 친환경 요런 애들은 그 우리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부분이 그 60선 테스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7만 한 2천원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지금 60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60선 테스트하고 잡는 게 더 낫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7만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좀 강하게 요거는 그 들고 가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맥점을 잡는 구간이죠. 근데 깨지면 아마 여기까지는 한번 하방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3전이기 때문에 빅사이클이나 이런 흐름들이 워낙 강하게 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은 가능성이 좀 미약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요런 쪽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준금리, 금리에 관련돼서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좀 안정성을 좀 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해도 나쁘지가 않고 또 지금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화폐 쪽에서도 좀 같이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죠. 그런 애들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찬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 또 아무래도 주식 쪽이 좀 재미가 없어지면 그쪽으로도 자금이 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비싸미라든지 그런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거래 대금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관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난 이런 것도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정치 테마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 것들 이제 급등주 패턴 들어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알체라라는 종목을 또 분석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뭐 많아요. 뭐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등한 애들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이 줄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정말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나쁘지가 않고 뭐 좀 논외로 좀 말씀드리면 CJ 뭐 CGV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런 것들 뭐 호텔신라 요런 쪽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잡아 나가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기대 수익률은 적고 이제 안정성은 있고 시장에서 좀 외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컨텐츠 쪽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뭐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좀 찍는 5G라든지 5G들도 정말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5G가 움직이면 컨텐츠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예전부터 킬러 컨텐츠에다가
OTT 관련된 이 열풍이 계속 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었던 라인들이 요 라인이거든요. 요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찍었어요. 찍으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 반등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좀 요런 애들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도 드렸고 관련된 영상들도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뭐 초록뱀도 찍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에이스토리, 뭐 제이 콘텐트리,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애들.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이제 느리죠. 얘는 좀 느리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으시는 거고, 그래도 얘도 이제 대장이다 보니까 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콘텐츠 중에서 뭐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강조드렸던 위직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뭐 잡을지 모르겠다면 칩셋 미디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계속 제가 강조드렸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로 조금 좁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고 이제 아니면은 제가 뭐 영상을 찍었던 것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는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진단 키트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그거는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분석 영상을 또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제가 논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튼 요런 애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가 제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봤을 때 얘가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은 찔끔찔끔씩, 얘네들은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막 튀기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고, 얘네는 조금 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도 유지고, 얘는 뭐 개별적인 이슈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원자재 관련된 쪽으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엄청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한 건 철강이랑 좀 유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리 쪽은 제가 특집을 제일 먼저 찍었고, 일단 제일 먼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창이나 뭐 이구산업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 흐름이 유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잡기 부담스러우시고 막 경고딱지 붙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철강도 사실 조금 뭐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포스코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요럴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왜냐면 세아베스틸 한참 요거 우리가 여기 맥점 잡을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좀 시세가 이미 움직였어요. 신세계나 이런 것들도 이미 이렇게 보시면 좀 들어가기 좀 이제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아까 다른 애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슈는 매일매일 바뀌지만 어쨌든 친환경이나 이런 쪽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반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은 하되 60선 테스트나 이런 좀 조정 구간이 거친 다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주 좀 시장 정리 좀 해봤고, 다음 주에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섹터들, 이 종목군들은 제가 대장주들 좀 큰 거 주면은 내가 가벼운 거 잡고 싶으시면 가벼운 쪽으로 소형 쪽으로 바꾸셔가지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요거 사세요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산업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성 좀 잡으셔가지고 주말 사이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